텍사스는 수십억 달러를 들여 삼성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주었고, 조지아는 현대와 SK의 경제 전체를 걸었다. 하지만 이제 이 주들은 빈손이 될 위기에 놓여 있다. 한국 대기업들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용히 옮기고 있으며 그 목적지는 더 이상 미국이 아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왜 동맹국이라 불리던 이들이 한때 안전한 항구로 여겼던 미국을 떠나는 것일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글로벌 게임에서 누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될까 눈을 떼지 마라. 오늘의 이야기는 당신이 세상을 완전히 다른 렌즈로 바라보게 만들 것이다. 삼성은 최근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앞으로 5년 동안 한국에서만 새로운 일자리 6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이 거대한 숫자는 중간 규모의 도시를 가득 채우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을 놀라게 한 것은 이 계획 어디에도 미국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줄도 없다는 사실이다. 삼성이 이미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을 세운 곳 말이다. 이는 곧 테일러에 세운 55조 원, 즉 40억 달러가 넘는 프로젝트를 투명인간으로 만들어버린 셈이다. 한때 한미 협력의 상징으로 홍보되었던 공장이 이제는 삼성의 가장 중요한 고용 및 전략 발표에서조차 외면당한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답은 바로 워싱턴의 새로운 이민 정책에 있다. 미국 정부는 글로벌 인재 유입의 관문이던 H-1B 비자 발급을 더욱 강화했다. 더 심각한 건 이 비자 신청 비용이 수십만 달러까지 치솟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한국의 엔지니어와 전문가를 미국에 파견하는 것이 엄청난 재정적 부담으로 변했다. 환영받기는커녕 고급 인재들은 미국 입국의 문턱에서 가로막히고 있는 것이다. 삼성의 결정이 내포한 메시지는 분명하다. 미국은 더 이상 인재와 자본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것이다. 세계적 기술 기업이 수만 개의 일자리를 미국이 아닌 자국에 남기기로 선택했다는 건 곧 워싱턴의 투자 환경에 대한 신뢰가 크게 무너졌다는 신호다. 이것은 단순한 채용 공고가 아니다. 미국 산업의 자존심에 날린 한 방의 따귀이며 수십억 달러의 자본이 아시아와 유럽으로 역류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경고음이다. 삼성이 한국에서 새로운 일자리 6만 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하자 미국은 즉각 긴장 상태로 들어갔다. 삼성과 현대 SK를 유치하기 위해 온 힘을 쏟았던 텍사스와 조지아는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 수년간 텍사스는 수십억 달러를 인프라 세금 감면 부지 제공에 투자하며 테일러를 미국의 새로운 반도체 수도로 만들고자 했다. 하지만 삼성이 이 공장의 비중을 줄인다면 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결국 텍사스는 삼성의 발길을 붙잡기 위해 긴급 지원금 2억 5천만 달러, 즉 주 예산에서 바로 꺼낸 막대한 금액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주 교육 예산과 맞먹는 수준이다. 조지아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현대는 55억 달러를 들여 전기차 공장을 세웠고 SK이노베이션은 거대한 배터리 단지를 운영 중이다. 만약 이들이 철수하거나 투자를 줄인다면 주 경제는 즉각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치적 결과도 분명하다. 조지아는 미국 대선에서 늘 흔들리는 주였기에 경제 충격은 주지사 선거뿐 아니라 의회 선거까지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이제 문제는 단순한 경제가 아니다. 미국 내부의 정치적 시한폭탄으로 번지고 있다. 한국에서 온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빠져나가면 일자리의 희망으로 여겨지던 그 돈이 사라지는 만큼 유권자들의 분노는 곧바로 주정부와 백악관을 향할 것이다. 다시 말해 삼성과 현대, 그리고 LG의 결정은 미국 경제를 흔들 뿐 아니라 워싱턴을 정치적 신뢰 위기의 중심으로 몰아넣고 있다. 당신이 만약 텍사스나 조지아의 유권자라면 교육이나 의료에 쓰여야 할 수억 달러를 단지 삼성과 현대를 붙잡기 위해 쏟아붓는 정부를 어떻게 바라보겠는가? 미국이 H-1B 비자 강화와 노동 허가 비용 10만 달러 인상 같은 장벽을 쌓아 기업들을 실망시키는 동안 유럽은 완전히 다른 길을 택했다.
바로 한국의 수십억 달러 투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레드카펫을 깐 것이다. 그리고 이 환영은 말뿐이 아니라 실제 돈으로 환산되는 혜택들이다. 헝가리는 기업 소득세를 10년간 면제하고 현대와 LG가 산업부지를 100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게다가 정부는 데브레첸 산업단지와 직결되는 고속철도 노선까지 새로 건설해 주었다. 텍사스가 약속만 하고 끝내지 못한 것을 헝가리는 현실로 만들어낸 것이다. 헝가리는 대학들과 협력해 수천 명의 젊은 엔지니어를 양성하며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정확히 맞추고 있다. 헝가리 투자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단순히 공장을 원하지 않는다. 수십 년을 이어갈 파트너십을 원한다. 폴란드에서는 LG에너지 솔루션이 유럽 최대의 배터리 공장을 브로츠와프에 세워 매년 60기가와트 아워 규모의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다. 이는 거의 100만 대의 전기차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정부 역시 인프라와 세금 혜택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며 이곳을 유럽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의 심장으로 만들었다. 한편 유럽 산업의 중심지인 독일은 연구개발 지원 패키지를 제시하며 한국 대기업들을 유혹했다. 독일 정부는 현대와 LG의 존재를 테슬라와 맞설 발판으로 삼아 자국을 유럽 전기차의 수도로 만들려 하고 있다. 그 결과 헝가리와 폴란드, 그리고 독일은 한국의 새로운 전략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대 공장들이 연이어 세워지고 있는 것이다. 미래 산업의 중심지를 지키려던 미국의 꿈은 이제 현실에서 멀어지고 있다. 한국과 유럽이 손잡아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이익도 보장되는 새로운 산업 동맹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변화가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미국이 스스로 벽을 쌓는 동안 유럽은 문을 활짝 열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이 미국을 뒤처지게 만들고 수십억 달러의 자본이 아시아와 유럽으로 흘러가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텍사스 공장을 붙잡느라 허둥대는 동안 삼성은 고향 땅 평택에 거대한 기술 요새를 세우고 있다. 40억 달러, 즉 55조 원이 넘는 투자를 통해 이곳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로 계획되었으며 텍사스 시설의 2배에 달한다. 평택의 힘은 돈만이 아니다. H-1B 비자를 위해 수십만 달러를 들여 미국으로 엔지니어를 보내는 대신 삼성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한국의 반도체 엔지니어들을 확보하고 있다. 언어 장벽도 행정 절차도 없으니 이들은 곧장 업무에 몰두해 해외보다 훨씬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삼성의 목표는 분명하다. 한국을 세계 제1의 반도체 생산 기지로 만들고 동시에 하루아침에 기회가 위험으로 바뀔 수 있는 불안정한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다. 더 나아가 평택은 미래의 슈퍼 팩토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삼성은 인공지능과 전면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로봇과 알고리즘이 생산 공정의 90%를 담당하게 한다. 수만 명의 노동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공장은 거의 사람의 손길 없이 가동되며 속도와 정밀도를 극대화하고 장기 비용을 줄인다. 완공 후 평택은 삼성의 자부심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술 방패가 되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국가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다. 정치와 노동 문제에 발목 잡힌 미국과 달리 한국은 자립 기반을 차근차근 구축하며 어떤 강대국과도 맞설 힘을 기르고 있다. 수십 년간 미국은 스타트업의 천국이라 불리며 대담함과 끈기만 있다면 어떤 아이디어도 성공할 수 있는 곳으로 찬양받았다. 실제로도 그랬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일론 머스크, 인도 출신 순다르 피차이와 사티아 나델라 등 세계적 인물들이 모두 글로벌 인재를 위한 특별 티켓 H-1B 비자를 통해 미국에서 여정을 시작했다. 그들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를 거대 기술 기업으로 키워냈다. 심지어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조차 젊은 모델 시절 이 비자를 통해 미국에 왔다. 이는 H-1B가 단순한 이민 정책을 넘어 미국을 전 세계 인재들과 연결하는 중요한 관문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최근 비자 정책 변화, 특히 높은 비용 인상과 절차 강화는 많은 기업과 해외 엔지니어들에게 커다란 장벽이 되었다. 더 나아가 워싱턴은 한국에게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 합의 비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는 서울의 국내 총생산의 거의 17%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전문가들 눈에는 이것이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미국이 이민과 무역 정책을 지렛대로 삼아 동맹을 압박하는 신호로 비쳤다. 결과적으로 많은 인재들이 미국 대신 캐나다, 독일, 싱가포르 같은 대안을 찾거나 심지어 삼성과 현대, LG가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는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실리콘밸리에 몰렸던 두뇌들이 더는 모이지 않아 미국은 기술 경쟁에서 일부 우위를 잃을 위험에 처한다. 글로벌 인재 덕분에 선두에 섰던 나라가 이제는 점점 더 까다로운 이민 정책 탓에 자리를 지키기 어려워지는 아이러니에 직면한 것이다. 삼성, 현대, LG의 최근 결정은 단순한 투자나 고용 문제가 아니라 변화하는 세계 질서를 보여주는 신호탄이다. 이들이 미국에서 발을 빼고 한국과 유럽에 집중하자 전 세계는 역사적인 이동을 목격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은 새로운 위상을 증명했다. 워싱턴의 혜택이 기대던 시절은 끝났다. 이제 한국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같은 핵심 산업에서 미국과 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40억 달러가 넘는 평택 단지는 한국이 자국 땅에 기술 요새를 세울 능력을 갖췄음을 입증한다. 동시에 유럽은 이 기회를 영리하게 활용하고 있다. 헝가리, 폴란드, 독일은 한국 대기업들과 손잡으며 전기차와 청정에너지 공급망의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이 미국과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세계적으로 경쟁 가능한 새로운 산업축을 만드는 길이다. 반면 미국은 뒤처질 위험에 놓였다. 실리콘밸리와 텍사스로 흘러들던 거대한 투자가 줄어들면서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70년간 다져온 한미 동맹까지 흔들릴 수 있다. 서울의 눈에 미국이 더 이상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보이지 않는다면 워싱턴은 세계 산업 지도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을지 스스로 자문해야 한다. 이 모든 건 하나의 사실을 드러낸다. 세계는 다극체제로 접어들고 있다. 어떤 나라도 단독 지배할 수 없으며 미국, 유럽, 한국, 그리고 아시아의 다른 경제들이 권력을 나눠 가진다. 그리고 이 새로운 판에서 한국은 더 이상 작은 플레이어가 아니라 판을 짜는 주체로 떠올랐다. 삼성은 한국을, 현대와 LG는 유럽을 선택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까? 베이징은 이 기회를 활용해 세계 최고 기술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까? 그 답은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겠다. 그러니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말라. 그래야 이 치열한 글로벌 게임의 전개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